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JPA for Beginner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 강에서는 JP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부 동작 방식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강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엔티티 매니저를 얻어오고 엔티티 매니저의 여러 메소드들, 예를 들어서 퍼시스트나 파인드나 리무브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저장하고자 하는 객체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쿼리를 만들지 않고도 실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JPA는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이 엔티티 객체의 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 JPA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바 JDBC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쿼리를 생성해서 직접 넣거나 꺼내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일반적으로 했었다면 JPA에게 쿼리를 만들고 하는 그 일련의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JPA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조금 상세하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설명드릴 내용은 이 엔티티 매니저와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JPA를 이용해서 자바 객체를 영속화하기 위해서는 엔티티 매니저라는 객체의 인스턴스 객체, 즉 인스턴스 객체가 필요한데요. 이 엔티티 매니저라는 인스턴스 객체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객체를 통해서 얻어와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객체를 이 JPA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객체가 엔티티 매니저라는 객체입니다. 그런데 이 엔티티 매니저라는 객체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객체를 통해서 그 인스턴스를 얻어와야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코드를 봤을 때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 정보, 퍼시스턴스 XML 데이터를 읽어와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설정 정보를 읽어와서 그렇게 읽어온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통해서 엔티티 매니저 인스턴스를 얻어온 다음에 이 엔티티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메소드들, 이 퍼시스트, 파인드, 리무브와 같은 메소드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 그리고 찾아오거나 삭제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실습에서 살펴봤던 거죠. 그러니까 JPA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객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엔티티 매니저의 인스턴스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기초 JPA, 순수 JPA에서는 이 엔티티 매니저 인스턴스를 얻어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지만, 저희가 강의 후반부에 가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JPA를 썼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든지 엔티티 매니저를 어떻게 인스턴스를 받아오고 하는 부분들, 그런 절차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대신 해주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했다라고 해서 엔티티 매니저나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 대신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강의 후반부에 가면 엔티티 매니저나 이런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JPA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교재에서 보시면 엔티티 매니저는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영속 객체를 관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속 객체는 저희가 만드는 자바의 객체들은, 즉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의 객체, 즉 역할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클래스들의 객체들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되죠. 그 중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한, 즉 영속적으로 저장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객체들, 그런 객체들을 영속 객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따라서 앞선 1강에서 우리가 엔티티로 구성했던 커스터머 객체가 영속 객체인데, 그냥 뉴 커스터머 했을 때는 아직 영속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속 객체는 아니고요.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되어지는, 이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위해서 관리되어지는 이런 객체를 영속 객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객체가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곳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 트랜잭션 내에서 어떤 관리가 되어지다가 트랜잭션이 끝났을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되는 그런 형태의 객체, 그걸 영속 객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후의 강의에서도 제가 이 엔티티 매니저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객체들은 앞으로 계속 영속 객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영속 객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자바 객체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엔티티 매니저라는 객체, 인스턴스가 필요하고, 이 엔티티 매니저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소드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데, 이 엔티티 매니저는 내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것을 두고 이 영속 객체를 관리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를 퍼시스트 한다고 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퍼시스트한 객체는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이 되고 관리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JPA의 내부 동작 방식을 이해할 때에는 이 지금 보시는 영속성 컨텍스트, 즉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다음 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 영속성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티티 매니저가 관리하는 이 영속성 컨텍스트는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모든 이 영속 객체의 인스턴스들을 모아놓은 집합 정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이 아래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편할 텐데, 저희가 커스터머 객체, 이 엔티티 객체를 인스턴스화 했어요. 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드 내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진행해서 하나의 커스터머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 만들어진 커스터머 인스턴스는 아직 영속 객체가 아니에요. 영속 객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자바 객체,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자바 객체가 될 텐데, 이걸 엔티티 매니저에 퍼시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파라미터로 보내면, 즉 생성한 커스터머 객체를 엔티티 매니저의 퍼시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영속 객체로 관리해 주세요라고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해당 객체가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이 돼요. 이렇게 등록이 되는 지금 이 표를 JPA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캐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1차 캐시라는 곳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는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고 퍼시스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특정 객체를 영속화하면 이 엔티티 매니저의 퍼시스턴스 컨텍스트 내부에 1차 캐시라는 곳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속 객체, 즉 이후에 영속적으로 저장될 데이터 객체의 정보를 이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의 1차 캐시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는 형태예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강에서 우리가 엔티티 매니저 퍼시스트에서 커스터머 객체를 넘겨주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닌 거죠. 영속 객체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이 엔티티 매니저의 퍼시스트라는 이 엔티티 매니저의 이 작업은 트랜잭션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끝났을 때, 커밋이 됐을 때
이제 종료가 될 텐데 이렇게 커밋되는 이 시점에 인서트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느 시점에 이 영속 객체들이 등록이 되고 퍼시스턴트 컨텍스트,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이 되고 이렇게 등록된 컨텍스트의 정보들이 언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관리되어지는 이런 영속 객체들은 이 생명 주기라는 것이 있고 관리되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관리되는 생명 주기는 이후에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드리면서 엔티티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는 1차 캐시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안에 우리가 퍼시스트 하거나 아니면 find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데이터들은 이렇게 1차 캐시에 저장이 된다, 기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만약에 퍼시스트라는 이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되는 것을 단순히 쿼리를 만들어서 저장해 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엔티티 매니저 점 퍼시스트를 동일한 객체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에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고유한 아이디로 똑같은 객체를 인서트를 2번 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퍼시스트를 제가 동일한 객체로 몇 번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아이디의 영속 객체가 이미 1차 캐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인서트를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 인서트는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엔티티 매니저에 플러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트랜잭션이 커밋이 됐을 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가 동일하게 인서트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 퍼시스트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이 영속 객체가 등록이 되는 것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find라는 메소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엔티티 매니저의 find 메소드로 호출하면 아이디가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런 커스터머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fin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자, select 쿼리를 날리고 그 select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만약에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지우고요. 만약에 우리가 퍼시스트를 해서 이와 같이 커스텀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퍼시스트를 해서 일단 이렇게 1차 캐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1차 캐시에 다음과 같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entity manager.find 이 id 0002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퍼시스트로 등록된 이 객체에 대해서 내가 find를 했다라고 하면 select 쿼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미 1차 캐시에 해당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반환해주고 종료가 돼요. 만약에 1차 캐시에 없는, 즉 퍼시스턴트 컨텍스트의 1차 캐시에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find를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select 쿼리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1차 캐시에 해당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쿼리를 날리지 않고 1차 캐시에 가지고 있는 그 객체 데이터, 영속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엔티티 매니저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이 퍼시스턴트 컨텍스트를 통해서 1차 캐시라는 곳에 영속 객체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런 저장된 데이터를 find 메소드를 통해서 반환하거나 아니면 이 트랜잭션이 종료되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거나 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코드들이 실제로 실행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동작하는지는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영속성 컨텍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엔티티 매니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지난 1강에서 사용했던 코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티티 매니저 트랜잭션을 시작을 했고요. 커스터머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디가 0001이고 이름이 김인 이 커스터머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영속 객체로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퍼시스트라는 엔티티 매니저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해당 커스터머 인스턴스 객체를 이제 영속 객체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서트가 이 순간에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퍼시스트가 곧 인서트는 아니다. 바로 실행되진 않는다. 이 시점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언제 실행되냐면 커밋이 됐을 때. 커밋이 됐을 때 실행이 돼요.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엔티티 매니저의 플러시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 시점은 지금 보시는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퍼시스트를 동일한 객체로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인서트가 2번 발생하지는 않는다. 여러 번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현재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ID 0002번에 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만 있는데, 자,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 순간에는 인서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커밋이 됐을 때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퍼시스트 됐을 때는 어디에 해당 내용이 기록이 되냐면 엔티티 매니저가 관리하는 영속성 컨텍스트의 1차 캐시에 쭉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제가 퍼시스트를 2번 했다고 해서 인서트가 2번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서트만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자, 이 내용을 일단 지우고 이렇게 퍼시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안에서 제가 만약에 자, 엔티티 매니저의 find를 통해서 제가 커스터머 객체를 얻어올 거예요. 그런데 아이디가 방금 등록한 그 아이디를 갖는 객체예요. 이걸 받을 텐데, 자, 뭐 COS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find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지난 1강에서 보셨던 것처럼 select 쿼리가 나가야죠. select 쿼리가 나가서 실제 이 select 쿼리를 통해서 이 해당 아이디 0001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커스터머 객체로 만들어서 그걸 반환을 해주면 저희가 이걸 이렇게 인스턴스로 받는 건데, 자, 실제로 제대로 데이터가 왔는지를 자, toString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find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해당 객체 ID 0001을 가지고 있는 이 객체를 퍼시스트 했고 그 다음에 find를 했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면 코드를 아무리 봐도 자, 커스터머 객체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얘기 지금 이 코드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find를 통해서 자,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인서트가 나중에 나왔어요. 인서트가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이 쿼리가 발생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건 언제예요? 커밋된 시점에 날아간 거예요. 커밋된 시점에 대한 내용이고, 자,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find를 했어요. find를 해서 COS의 01 객체가 이렇게 내용이 찍혔어요. ID 0001에 이름이 킴이고 레지스터 데이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객체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됐죠.
그런데 find를 했음에도 우리가 select 쿼리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간 걸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find 했을 때 이 ID 0001을 갖고 있는 이 커스터머의 인스턴스는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는 1차 캐시에 들어있는 커스터머 객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캐시에 이미 ID 0001 객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ID 0001이 아니라 ID 0002를 호출하면 그때에는 select가 호출이 되게 select 쿼리가 호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ID 0002는 지금 이 트랜잭션 내에서는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 1차 캐시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find를 진행을 해보면, 자, 커스터머 02를 가져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ID 0002는 현재 영속성 컨텍스트에 없어요. 이 트랜잭션 안에서는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면 인서트 전에 이렇게 셀렉트 쿼리가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D 0002번을 갖는 커스터머 영속 객체는 현재 1차 캐시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persist라는 메소드가 없이 find를 했을 때 ID 0001을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find를 해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속성 컨텍스트는 이 트랜잭션 안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속성 컨텍스트의 1차 캐시의 내용들은 해당 트랜잭션 안에 있을 때, 그 트랜잭션 내에서 진행됐을 때 이 1차 캐시에 넣고 빠지고 1차 캐시에서 가지고 오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 내에서 퍼시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 1차 캐시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셀렉트 쿼리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1차 캐시에 등록을 하겠죠. 자, 간단하게 제가 persist나 find를 통해서 이 영속성 컨텍스트 내에 1차 캐시 안에 영속 객체가 어떻게 등록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이 코드도 간단하게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영속성 컨텍스트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영속성 컨텍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